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UB 팩트체크팀입니다. 지난 22일 SUB 팩트체크 방송을 통해 선본 자정 정 후보 입장문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의 입장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제기된 의문에 대해 당사자인 정 후보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투표 기간 중에는 후보의 발언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선거 시행 세칙에 따라 지난 보도에는 김 후보의 입장을 담지 못했다는 점, 학우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공개 의사를 제가 물어보지 못한 게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엄청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후보자다 보니까 선거 때 빠른 대응이 너무 중요했던 사람이고, 사실 3월 이후로 연락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조금 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확인을 하고 이게 에브리타임이라는 익명 공간에 공개가 되는 것만큼 확인을 하고 동의를 구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저도 빠르게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거를 놓쳤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당연히 사과를 드려야 되는, 그 선본장님께 사과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입장문에서 그거를 모르고 있었다, 선본장과 얘기할 때 모르고 있었다라고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2월 초에, 2월 중순에 그 현 사회대 학생회장님이랑 줌켜서 논의했었던 자리에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네, 계속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게 제 입장문이 잘못되었다, 이거로 직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인터뷰를 확인을 했고, 거기서 제가 뭐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밖에 생각 안 하고, 우리가 되게 뭐 익명으로 배설하는 그런 사람으로밖에 안 보이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근데 저는 사실 좀 상당히 그 얘기를 보고 충격받았었던 게, 처음에 제가 카톡을 했을 때는 이 시도 자체를 이 시도 자체가 너무 당연히 익명성에 기대해서 하는 시도로 보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원칙주의자다 보니까 세칙, 회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새로운 변화는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그 변화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약속을 한 거고, 회칙, 세칙은 결국 이 공동체에서의 약속이고, 당연히 이걸 어기지 않는 선에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되고, 회칙, 세칙, 이 약속 자체가 잘못되었다 생각하면 그거를 적합한 절차를 거쳐서 저는 바꾸어 나가야 되는 게 더 올바른 변화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분이 그냥 단순한 감정으로 하신 게 아니라 정말 어떤 기조가 있으시구나를 대화를 하면서 알았고, 겁쟁이 이런 단어가 들어갔었던 건 제가 다른 친구랑 처음 그 공개 선본에 그 글만 보고 나왔을 때 했던 얘기를,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바뀐 것 같다, 되게 나중에 얘기해보면 더 재밌겠다, 그러니까 먼저 얘기해보자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심지어 줌을 켜고 얘기를 했을 때는 진짜 서로가 학생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데 너무 재밌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냥 더 건설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사회대 선본장님께도 이미 그냥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조나 새로운 시도는 너무 좋은데 내가 아쉬운 게 있다. 뭐 첫 번째로 이 기조가 실현이 되려면 수기의 장에서 어떠한 외부적인 배경, 그러니까 뭐 학번이라던가 누가 학생을 해봤고 안 해봤고 오거나 이런 식으로 외부적인 배경이 개입되지 않아야 하고, 거기에 수기의 중심이 없어야 정말 수기를 통해서 대표자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미 그 수기의 장을 서영인 씨가 만들었는데 과연 이 수기가 정말 중심이 없이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진행될 수 있는 수기인 것이냐. 근데 나는 또 한편으로는 서영인 씨가 이 정을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한다. 왜냐?
서영인 씨가 이 기조를 세우신 사람이고 이 기조에 대한 이해도는 그분이 가장 클 텐데 그럼 그분이 안 하면 이 기조가 실현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분이 하면 그 수기를 통해서 대표자를 가져가겠다라는 그 내용, 그 기조에 어긋나는 거라서 기조가 상충될 수밖에 없는 게 난 너무 아쉽다. 하지만 이 공개 선본이라는 시도 자체는 너무 좋고 이것은 나중에도 직접 세칙에도 반영하실 수도 있겠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비판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정말 그 제도권 밖이라는 그 시도 자체를 저는 그게 가장 아쉽고 그걸 좋게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공개 선본이라는 시도를 안 좋게 보거나 그걸로 인해서 그 선본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 기조는 정말 마음에 들지만 모든 기조를 다 지킬 수 없는 기조가 정말 맞는 기조인가 저는 그게 포퓰리즘적이라고 보긴 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기조로 설득을 시켜서 저희가 대표로 선출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기조는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기조들이 상충되면서 지키지 못할 기조가 되어버린다. 이거는 저는 좀 아쉬운 부분. 사실 모든 사람들한테 약간 이목을 끈 가장 큰 부분들이 사실은 지키지 못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전 충분히 제가 비판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거를 마치 제가 그분들의 가치관을 엄청 폄훼한 것처럼 말씀하신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유감스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단 첫 번째로 그 21학번 선본에 대한 그 상황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회대 선관위는 저희한테 유권 해석을 맡겼을 때 유권 해석에 대한 배경을 말씀해 주셨을 때 호미 징계 논의가 뭐 한 총 3개였나 하여간 몇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뭐 이 2개를 맡긴다. 뭐 나머지는 사실 좀 저는 걸리는 게 사회대 선관위장님께서 하신 말씀 저는 좀 걸리는 게 총세칙을 준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없으면 총세칙을 준용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없어서 일단 판단을 못하니까 아예 징계를 내리지 않겠다 한 건데 총세칙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다 한 건지 그러니까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린 건지 잘 모르겠다. 혹시 총세칙에 이런 내용이 있냐? 라는 걸 물어보셨고 제가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긴 하다 해서 세칙 그럼 주실 수 있냐를 요청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선거 개입이다라고 전 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총선관위장이 사회대 선관위장이 어떤 부분에 대한 요청을 했는데 이를 무시하는 게 오히려 저는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약간 저는 서영인 씨가 또 주위 겹지인한테 제가 뭐 많이 질문을 했다 총학생회장 나가시냐 질문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 들었는데 이것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그분이랑 겹지인이었거든요. 겹지인이어봤자 이제 한 분, 제가 생각나는 정외과 딱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랑 그런 학생의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사실 뭐 겹지인이라고 표현을 하시니까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이거 얼마나 많이 물어보고 다닌 거야 라고 할 수 있는데 겹지인이 없어요. 그리고 그거를 뭐 당연히 본인 같은 경우에서도 아마 그냥 그 공개 선본 자체를 할 때 뭐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었다 정도만 말씀을 드렸었지 그거 외로는 뭐 그분한테 뭐 계속 지속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린 적은 저는 없는데 그렇게 명시가 되어 나왔길래 사실 좀 상당히 당황스럽고 경쟁자로 의식했다라는 말도 저는 그 같이 일할 때 가장 아쉬웠던 점이 연석회의 운영위원회를 잘 안 나오셨어요. 그분이 의장 임기 끝나시고 나서도 잘 안 나오시고 또 저는 오히려 경쟁자로 의식을 하려면 뭐 연석회의 운영위원회는 활동보고라는 걸 하잖아요. 활동보고를 할 때 각 단과대 학생이 어떻게 굴러가는지를 보면서 참고하고 서로 도움을 받자는 차원에서 활동보고를 하는 건데 사회대는 활동보고를 안 했어요. 그냥 맨날 활동보고가 없다고만 말씀하셨고 뭘 아는 것도 없는데 갑자기 경쟁자로 와 이럴 수는 없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거를 뭔가 사실인 것처럼 표현하신 것 자체가
저는 좀 상당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고발 사주 같은 것도 사실은 아예 있던 내용이 아니거든요. 진짜 사회대 선관위 사회대 선관위에서 공개한 톡 내용을 봐도 거긴 카카오톡 캡처본이 있지도 않았을 뿐더러 계속 장준호민 씨가 주장을 했던 게 증거를 A를 통해서 전달했다잖아요. 근데 그 고발 사주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수면 위에 드러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네가 해라가 고발 사주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전달을 했고 제가 전달한 거를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고발 사주를 할 동기 자체가 없는 거죠. 저는 제가 수면에 드러나도 상관없었으니 고발 사주를 할 이유가 없는데 계속 고발 사주를 한 거 아니냐. 사실 전달을 이미 했으면 제가 사회대 선관위장님한테 전달할 필요도 없었던 거고 또 제가 사회대 선관위장님한테 전달을 했으면 굳이 고발 사주를 할 필요도 없었던 거고 그리고 이게 왜 그러면은 뭐 파톡 증거를 채집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것도 동의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미 대화를 통해서 얘기가 나왔었고 그 사실 뭐 카톡이 없다 하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걸 아마 전달드렸었을 거예요. 이게 사실 징계라는 거는 그 암만 사회대 선본이 단선이었다 하더라도 그 공개 선본에 선본이 나온 건지 그냥 선본이 나온 건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판단할 수 없을 때 먼저 막 저 선본이 그 선본일 거니까 징계를 내려야 된다 이럴 수는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회대 선관위에서 판단으로. 그리고 저도 또 제가 뭔가 저 선본이 이 선본이라는 걸 알더라도 그게 공식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먼저 사회대 선관위장한테 저 사람들이 그 선본 같은데 그 선본이 이랬어요 이럴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그 해당 선본이 공선발에서 스스로 공개 선본을 모집한 단체다. 그리고 공개 선본을 엄청난 홍보 효과로 활용을 했었어요. 저는 이거 자체가 사실 홍보 효과로 활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선거운동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 사회대 선관위도 그것 때문에 유권 해석을 맡긴 거예요. 저는 유권 해석 판단을 할 때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으니 이게 유권 해석이 어떻게 올바를 수 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말이 안 되는 게 그 선관위원 10명들이 계셨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아마 한두 분 안 오셨다 해도 어쨌든 선관위원 가반이 다 존재한 자리였고 총선관위는 거기에 뭐 서영애 씨와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뭐 제 개인적인 견해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선관위 회의를 하면서 제가 주도적으로 그 의견을 이끌어가지는 않았어요. 그건 속기록을 봐도 저는 한 번 발언하고 뭐 아예 발언을 안 한 안건도 있었어요. 그게 선관위원들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서 한 거고 저는 그 당시 모든 선관위 회의를 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어요. 제가 뭐 다른 선관위 회의에서는 의견을 막 안 냈는데 이때만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력해서 그렇게 끌어갔다. 그럼 나는 당연히 그런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 선관위 회의에서도 오히려 선관위원분들이 사전 선거 운동이다. 이렇게 사회대 선관위에서 요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를 하려고 했을 때 자기가 막았었어요. 그거는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건 사회대에서 판단할 일이다. 라고 다 막았었는데 이게 저 때문에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결정이 나왔다. 이거 자체도 저는 어불성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총선관위가 사실상 징계를 내린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영희 씨께서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사회대 선관위에서 사회대 선본이 총선관위에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셋이서 볼 수 있는 만들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냥 들어갈 준비를. 근데 사회대 선본에서 저는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대요. 그 당시. 그러면은 사회대 선본에서 만약에 총선관위의 결정 때문에 이걸 이의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으면 그 자리를 저는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저희가 이의제기문에 대한 답변을 저희가 총선관위 입장문을 써서 전달을 드렸어요. 사회대 선본장님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이의제기를 해주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총선관위도 메일 계정이 있고
이의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고, 사회대 선관위에서 만약에 이게 총선관위의 결정이라서 안 된다 하면 총선관위에 당연히 이의제기를 저였으면 하실 거고, 이거는 뭐 새치를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충분히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이의제기 한마디 없으셨고 총선관위 결정에 대해서는 따로 질문은 없다라고 하셔서 같이 있는 자리까지도 안 만드신 거는 사회대 선분이신데, 갑자기 이게 다 총선관위가 사실 징계를 내린 거라고 봐야 한다라는 말씀 자체가 저희 입장에서는 좀 놀라운 거죠. 또 그 당시 총선관위를 했던 모든 분들은 그냥 이걸 내용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신 건데, 마치 저한테 휘둘린 총선관위와 사회대 선관위,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도 기분이 좋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 나름대로 독자적인 판단을 내리신 건데. 그리고 사회대 선본 역시도 이거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가 없다라고 하시기에는 공개 선본을 모집했던 것 자체를 홍보 효과로 쓰신 건 맞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어떤 선관위원 분께서 그걸 홍보 효과로 쓰는 것 자체가 선거운동적인 성격을 스스로도 인정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막 밝혀주셨어요. 이게 제 생각은 아니고 저도 듣고, 아마 저도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맞는 것 같다, 동의는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홍보하시는 걸 보면은 당연히 홍보 효과로 이거 선거운동을 활용한다는 거는 판단을 하는 거지, 그걸 과한 해석이 아니다. 그게 무슨 어떤 이해관계와 동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해석이 아니라 총선관이라는 입장에서 공정하게 유권 해석을 내릴 때 당연히 할 수 있는 내용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오히려 좀 여쭤보고 싶어요. 왜 그 당시에 저희한테 이의제기 하나 안 하시고 저한테 질의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도 갖지 않으셨고, 심지어 제가 직접 그 이의제기문에 대한 답변까지 작성을 해서 보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희는 엄청 질문이 많이 들어올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 변론권 보장을 안 해준 이거는 제가 사회대 선관위장님께서 그 징계 논의를 하고 있는 거를 사회대 선본에 미리 알리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거를 사회대 선관위장님께서 그냥 새치기 그런 좀 미숙하신, 그 당시는 처음 학생회를 하셨던 분이시라,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따로 이거 총선거에서는 징계 사실이 발견되자마자 선본에 알린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 선본 입장에서 기분 나쁘실 수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그때 아마 사회대 선관위장님께서도 그 내용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그때 좀 세게 이거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당연히 총선관위가 사회대 선관위에서 판단하는 대로 유권 해석할 때 사회대 선관위장님께서만 참석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거고, 만약에 이의제기가 들어왔으면 당연히 사회대 선본의 자리를 보장을 해줬을 거고요. 근데 그러한 노력 하나도 없이 갑자기 우린 변론권을 보장받지 못했고 총선관위가 사실상 징계 내린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저는 오히려 악의적인 의도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SUB 팩트체크 방송 마칩니다.